재개발 시장,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이것만은 주의해야 된다. 그것만 좀 몇 개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압구정 목동 아주 관심 대상이죠? 지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뭐 굳이 들어간다. 제가 알기로 재개발 전문가이면서 더불어 재건축 시장에서도 전문가시다라는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좀 재건축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외워야 할 숫자들이 참 많은데 아, 많죠. 또 외워야 될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2017년도 12월 31일 이때까지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아까 재개발은 사업식 인가였잖아요. 재건축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전까지 관리처분 인가 받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건축하면 가장 악명 높은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해나요. 그러면 우리가 제초안을 부과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재건축 단지들 여기는 정말 미래가치가 뛰어나거든요. 강남에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걸려있는 재건축 단지들 보면 지금 다 올스톱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초안 피한 재건축들 우리 누구나 들어도 다 아는 예를 들어서 레미안 원베일리라든지 그리고 메이플자이라든지 그냥 막 들어만 봐도 가고 싶은 그 단지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다 유명한 이유가 있는 게 제초안에 다 피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강남의 마지막 신축 아파트 타이틀을 잡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남이야 뭐 워낙 유명하고 또 금액이 너무 비싸잖아요. 상당히 비싸죠. 그냥 뭐 2, 30억 들어가요. 네. 그냥 넘사벽급이 되는데 우리가 강남권역은 대부분 재건축이기 때문에 이 제초안을 피했냐 안 피했냐 이걸 잘 따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강북으로 간다 하더라도 재건축 지역들 많은데 강북 역시도 투자 괜찮은 재건축 지역들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2017년도 12월 30일 전에 신청했다 그러면 여기는 제초안 미적용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일이 아니라 신청일이다 이것도 하나의 키포인트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서 제초안 피한 재건축들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 보면 막 조합설립 인가들 나는 재건축들도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작년에 2020년도 6.17 부동산 대책에서 핫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이 그때 튀어나왔거든요. 이 조건 자체는 뭐냐? 도정법 개정 이후에 새롭게 조합 설립 인가나는 재건축 지역들은 2년 실거주를 안 했다라고 하면 분양 신청을 못한다. 즉 현금 청산을 시켜버린다가 법의 내용이에요. 근데 원래 목표는 12월 달에 개정이 예정이었는데 12월 달에 개정이 안 됐죠. 그리고 지금 원래 3월에 개정할 예정이었지만 지금 뭐 3월 다 됐잖아요. Not yet. 그렇죠. 아직 not yet. 그래가지고 뭐 언제 통과될지 지금 국회 일정들 계속 보고 있는데 차일피일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다. 빨리 조합 설립 인가 하자 하면서 막 가는 거죠. 원래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굳이 조합 설립 인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조합 설립 인가하면 페널티들이 막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인 페널티가 바로 전매금지. 재개발과 다르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자마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가 되게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워낙 심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잘 진행되느냐? 제초안 대상자들은 우리가 2주 철거가 되면 그냥 금융 비용들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건축비니 뭐 이주비니 해가지고 전체 사업 진행 비용의 70%가 이때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냥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뭐 그냥 우리도 굳이 급할 거 있냐? 천천히 가자 했는데 우리가 그 음마 아파트 재건축하면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 음마 아파트도 기사 찾아보면 70%가 거주를 안 한대요. 세를 주고 있대요. 그러면 이거 뭐 70%가 청산당하게 생겼으면 뭐 찬성표가 나올까요? 안 나와야 정상이죠. 그쵸? 예, 안 나오겠죠? 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조합 설립 인가 지금이라도 가자. 그러면서 막 가면서 지금 붐을 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지금 재건축 지역들이 뭐 압구정도 막 기사 찾아보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막 5억씩도 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재건축 분위기인데
사실 이제 재건축이라는 게 주어설립 인가 붐을 타고 갈 수는 있는데 지금 주어설립 인가가 안 난다라고 하면 이제 2년 실거주 요건이 언제 생길지는 솔직히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국회 통과가 사실 빠르면 진짜 이번 3월 달에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조합설립 인가 못했다라고 하면 사실 재건축 이제 안녕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재건축은 쉽지 않겠다. 사실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요, 압구정동, 목동 이런데 말씀하신 대로 실거래가가 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도 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이유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압구정, 목동 아주 관심 대상이죠? 지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뭐 굳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일단 제가 말했었던 안녕 대상이 되는 지금 동의율이 솔직히 75%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일단 안녕 그리고 일단은 지금 뭐 75% 동의율이 됐다 안전진단도 통과됐다 이런 데들은 살짝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긴 한데 우리가 재건축은 약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앞서서 강남에 주어설립 인가 났었던 데들이 다 지금 그냥 답보 상태라는 이야기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성들이 있는 게 일단은 재건축 초과이익 컨설제가 어마어마한 대목 규제다 보니까 이걸 뚫고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재건축에서는 한용기 스타조합장 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방송 출연 많이 하시고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네네. 이분도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다라고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이게 언젠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어졌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안전진단 신청하고 조합설립인가 나고 그 다음에 뭐 사업시인가도 나고 막 쭉 진행하려고 하면 몇 년 또 막 그냥 훅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막 5년 뒤에 관리처분 인가 나려고 했더니 갑자기 정권 또 바뀌어서 이때 또 재건축 초과이익 컨설제 부활 이러면 또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합장님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단은 조합설립 인가 나고 그냥 건축 심의도 받고 그냥 여유 있게 막 쭉 진행하고 관리처분 인가까지 그냥 딱 가서 그때 분위기 봐도 된다. 뭐 한 5년 정도 걸릴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사실 목동, 압구정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있긴 해요. 입지가 대체 불가능하잖아요. 뭐 그렇죠. 대체지가 없죠. 근데 뭐 목동도 사실 주변 동네들을 보게 되면 주변이 막 그렇게 마땅한 신축 아파트가 없긴 하고 무엇보다 목동의 그 상징성 브랜드 그리고 가치. 우리 3대 학군 했을 때 대치동, 목동, 중계동이잖아요. 네네. 중계동은 갈만하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너무 먼 것 같아. 그러면 딱 그 중간 단계가 목동에서 목동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도 되게 커요. 그런 사람들은 목동을 가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가 이게 저는 그렇게 강력 추천하지는 않아요. 약간 좀 그때 가봐서 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가봐서 안 되면 또 안 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거 생각해 보면 재촌이 얼마나 갈지는 사실 저도 의문이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재건축보다는 사실 아직 안 샀다라고 하면 재개발 쪽으로 보는 게 보다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래도 압구정 꼭 가야 된다라고 하시면 지금 막 주어설립 인가 날려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뭐 그런 데들을 한번 지켜보시고요. 지금 2년 실거주 요건 부활하기 전까지 주어설립 인가 못할 것 같다. 그럼 거기는 그냥 안녕이라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입지가 좋은 데는 미련이 생기긴 생기네요. 여러 상황 때문에 만약에 재건축이 지금 당장 빨리 진행이 안 된다 할지라도 언젠가 된다는 희망 아래에 압구정이나 목동은 솔직히 좀 접근을 하고 싶으면 접근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그런 단계를 좀 생각해서 자기가 부담해야 될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시뮬레이션하고 결정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핵심인데 말했던 것처럼 그냥 재건축 다 좋다 하면서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내가 이런 리스크가 아직 존재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다 라면 그냥 장단점 다 알고 들어가는 거는 내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가는 건 좀 아니다 예. 라는 게 핵심인 거죠. 과거에 비해서 아파트 값은 상승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쩌면 안 들어가면 5년 뒤에 압구정 재건축 들어갈까 했을 때
지금 이 가격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는 어떤 그 민간 재개발, 민간 주도하에 하는 거하고 공공 재개발, 공공이 주도해서 해가지고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하는 부분을 좀 구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간 재개발 쪽의 어떤 그 메리트들을 우리가 조금 많이 느꼈는데, 역으로 한번 역발상을 해서 재개발 구역들이 서울에도 많이 있는데 이런 구역들은 민간보다 오히려 공공주도 또는 공공재개발로 가는 게 훨씬 사업성이 있고 속도도 빠르고 뭔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특별한 그런 구역들도 있을까요? 역으로? 자, 이거는 사실 조금 민감한 주제이기는 해요. 네네. 그런데 공공 재개발로 신청하는 데들이 사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건 재개발과 재건축의 결정적인 차이라고도 처음에 얘기해 드렸던 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 지정권자, 시도지사가 구역 지정 안 해주면 출발 자체를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장 선거를 한번 잘 봐야겠죠. 시장 선거 결과가 친재개발적인 시장님이 안 됐어요. 서울 재개발 예정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뭐 재개발도 안녕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면 내 생에 어려울 것 같은데 싶으면 그냥 공공 직접 시행자 방식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아파트 받는 게 나니까 신청하자라는 의견들이 당연히 나타날 거예요. 특히 대표적으로 중공업 지역이라든지 역세권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간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얘네는 아예 노후도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노후도와 상관없이 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중공업 지역 이대로 있는 것보다도 아파트로 받는 게 더 좋아 하는 지역들은 3분의 2 동의 받아가지고 갈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렇게 공공 직접 시행으로도 신청할 것 같은 지역들은 소유자들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 들어가면, 제가 얘기했었죠. 네네. 이사대책 이후로 사면 어떻게 된다 했죠? 그 입주권 못 받고 그쵸. 현금 청산된다. 우선 공급권이 안 나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네. 역시 장단,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줬으면 하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이게 2월 24일 날 2차로 정부에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추천을 받았는데 한남 1구역을 포함해서 28개 구역이 추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중으로 그 결과를, 후보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거기에 들지 못한 후보지에 들어 추천받았던 곳들은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그쪽으로 전향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빌라 지역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가자라는 의견들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네. 이걸 들으니까 오히려 이걸 보시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보지를 잘 보고 계시다가 거기에 이제 떨어진 후보지들은 2월 4일 이후 됐잖아요. 지금 매수하면은 오히려 약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의 텀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 우리 돈은 소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맞습니다. 지켜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마무리 짓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주의점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재개발, 재건축은 아까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재개발 시장,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이것만은 주의해야 된다. 그것만 좀 몇 개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재개발 투자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앞서서도 한번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가능하면 좋았을 민가 이후로 투자하라. 이걸 정말 많이 강조드리는데, 내가 부동산 투자 고수예요. 네. 뭐 재개발 처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저런 투자도 많이 해봐서 지금 예정지 투자도 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재개발 처음 투자한다라고 하면 물론 금액이 비싸긴 해요. 그래도 가능하면 좋았을 민가 이후로 가야 마음고생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조화슬립 인가 이후로도 사실 산 넘어 산이에요. 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조화슬립 인가가 정말 큰 산이다 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재개발하면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첫 번째는 오래 걸린다였고,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게 복잡하다, 어렵다, 입주권 여부가 너무 이제 좀 생소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뭐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뭐 어떤 기준들 같은 경우는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해야 되고, 어떤 기준 같은
같은 경우는 2008년 7월 30일 이전해야 되고 막 이게 뭐냐에 따라서 막 숫자들이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잘못하면 현금 청산이고 또 무허가 뚜껑도 언뜻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뭐 81년도 12월 전에 또 뭐 있었던 무허가야 되고 하니까 내가 이거를 공부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입주권 안 나오면 현금 청산 당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진짜 재개발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 부분도 그냥 간단하게 전달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 지금까지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에 투자라는 것은 자신이 책임져야 되고요. 그 책임져야 될 리스크를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모르고 가면 내가 부담할 수 없는 책임을 잘못 졌다가는 정말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리스크를 다 보시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단어를 제가 봤습니다. The Great Reset이라는 단어를 봤어요. 또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큰 재부팅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거를 저는 약간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른다. 즉, 이제는 기존에 있던 법령의 해석을 통해서 기존에 의존을 해서 진행하다가는 이러한 그레이 리셋으로 바뀌는 법령, 의도치 않게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리스크를 안을 수도 있다. 또 반면에 지금까지는 리스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리셋으로 인해서 새로운 법령이 출몰을 해, 탄생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리스크가 싹 순간적으로 없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결국에는 자기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단어가 시중에 돌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너무 절망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판단해서 능력이 되고 시간적으로 좀 길게 버틸 수 있으면 소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 범주 안에서 좀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앤디도 이 영상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